병원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말 조금 의외죠?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국제보고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심혈관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해요. 중요한 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균형입니다. 저도 예전에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었지만 피곤은 더 심해지고 수치는 들쭉날쭉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콜레스테롤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매일 먹는 아침 식사, 저녁 산책,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이 모든 게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출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우리 몸은 매일의 선택을 기억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습관형 콜레스테롤 관리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60대 남성이 약 없이 3개월 만에 수치를 245에서 198로 낮춘 방법도 공개할 거예요. 그분은 특별한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아침 식사 메뉴를 바꿨을 뿐이죠. 콜레스테롤 관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루틴만 익히면 여러분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체크리스트도 드릴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직장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45로 나왔고 의사는 약을 권했죠. 그런데 이분은 약 대신 아침 루틴을 바꿨습니다. 그의 비결은 단순했어요. 오트밀에 두유를 붓고 아몬드 10개를 올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국내 연구에서도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포화지방이 적어서 혈관에 쌓이는 지방 찌꺼기를 줄여주죠. 이분은 매일 아침 이 메뉴를 고집했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예외 없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2달째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는 245에서 198로 낮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담즙산 배출을 돕거든요. 담즙산이 배출되면 간은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거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인스턴트 오트밀은 피해야 합니다. 가당 제품은 설탕이 많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순수한 귀리를 선택하세요. 효과는 꾸준히 8주 이상 실천했을 때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로는 부족해요. 습관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오트밀 반 컵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더 강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하면 심근경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세포벽과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성분이에요.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국제 건강 데이터에 따르면 총 콜레스테롤 160mg 미만인 사람의 사망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적당한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너무 낮으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핵심은 HDL과 LDL의 비율입니다. HDL은 혈관 청소부처럼 지방 찌꺼기를 간으로 옮기고 LDL은 그 반대로 혈관벽에 쌓이는 성질이 있죠. 따라서 LDL은 낮게, HDL은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총 콜레스테롤이 220이었는데 HDL이 70으로 높았어요. 의사는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비율이 좋으니까요. 반대로 총 콜레스테롤 200이어도
HDL이 30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은 언제 먹어야 하나요? 수치가 240 이상이면서 가족력, 고혈압, 당뇨가 함께 있을 때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기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수치만 보지 말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약은 마지막 수단이에요. 습관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매일 걷는데 왜 수치가 안 내려가죠? 여기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에요.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즉, 운동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국내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중년층의 LDL 수치가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했지만 불면과 스트레스가 쌓이니 수치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걸었어요. 땀도 많이 흘리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문제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일 스트레스, 가족 걱정,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관리해야 한다는 것. 운동은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몸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게 콜레스테롤 관리의 숨은 비결입니다.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운동만 믿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콜레스테롤 관리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식사 순서였어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습관이 수치를 안정시켰습니다. 일본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과 LDL 수치가 15% 이상 완화된다고 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먼저 위를 덮어서 기름진 음식의 흡수를 늦추는 거죠. 저도 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밥부터 먹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니 자연스러워지더군요. 저녁 식사 때 샐러드나 나물을 먼저 한 접시 먹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요.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먹어요. 이렇게 하니 과식도 줄었습니다. 채소로 배가 어느 정도 차니까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칼로리도 줄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제가 이 루틴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혈액 검사 결과가 주위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없이요. 의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정도예요. 여러분,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큰 변화가 옵니다. 거창한 다이어트나 금식이 필요 없어요. 그저 채소를 먼저 먹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반찬 그릇에서 채소부터 집어 드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릴 거예요. 식사 순서, 이게 제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팁은 아침 오트밀 루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트밀 반 컵에 무가당 두유를 붓고 아몬드 10개를 올립니다. 이게 전부예요. 원리는 베타글루칸이 LDL을 저하시키는 거죠. 주의할 점은 인스턴트형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효과는 8주 후부터 나타나니 꾸준히 하세요. 한 60대 여성분은 이 루틴으로 3개월 만에 수치가 20% 개선됐습니다. 특별한 건 안 했어요. 그저 매일 아침 오트밀을 먹었을 뿐이죠. 두 번째 팁은 느린 걷기입니다. 빨리 걷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걷는 겁니다. 원리를 설명하면 저강도 운동이 중성지방을 줄이고 HDL을 상승시킵니다. 과도한 달리기는 오히려 코르티솔을 높여서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 3회 30분씩 편안한 속도로 걷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으면 안 돼요. 65세 여성분이 이 방법으로 3개월 후 LDL이 18% 감소했습니다. 특별한 운동 경험이 없던 분이었어요. 그저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을 뿐이죠.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땀 흘리며 격렬하게 할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즐겁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팁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시작이 어려울 뿐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해보세요. 세 번째 팁은 레몬수 루틴입니다. 물 1리터에 레몬 3조각을 넣어서 하루 동안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원리는 구연산이 지방 대사를 보조한다는 겁니다. 레몬의 산성분이 소화를 돕고 체내 독소 배출도 촉진하죠. 주의할 점은 공복에 바로 마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효과는 체중과 중성지방 개선이 동반됩니다. 한 50대 남성분은 이 방법으로 2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30% 감소했어요. 레몬수는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아서 습관으로 만들기 좋습니다. 아침에 물병에 넣어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세요. 네 번째 팁은 무염데이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소금 없는 반찬을 먹는 거예요. 원리를 보면 나트륨 과잉은 LDL 산화를 촉진합니다.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완화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서 간 없는 반찬을 먹는 겁니다. 나물이나 샐러드 위주로 구성하면 좋아요. 주의할 점은 기력 저하 방지를 위해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효과는 혈압 안정과 수치 완화입니다. 한 70대 남성분은 무염데이를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만 하는 거니까 부담 없습니다. 몸이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팁도 작지만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팁은 밤 9시 이후 금식입니다.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원리는 수면 중간에 콜레스테롤 대사가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늦게 먹으면 간이 밤새 소화에 집중하느라 대사 기능이 떨어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끝내고 그 이후엔 물이나 따뜻한 차만 마시는 겁니다. 효과는 수면 질 개선과 수치 안정입니다. 제 경우에도 이 루틴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웠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루틴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HDL을 높이고 LDL을 낮춘다. 둘째, 아침 식사에 오트밀을 추가한다. 셋째,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바꾼다. 넷째, 주 3회 느린 걷기를 실천한다. 다섯째, 주 1회 무염데이를 만든다. 여섯째, 밤 9시 이후 금식을 지킨다. 이 6가지를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실천해도 몸은 바로 반응해요.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거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쉬는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약에 의존하기 전에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오트밀 반 컵 시작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